안녕하십니까. 윤석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이라는 것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원들과 만나 얘기하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해 말한 것 때문에 당 내에서부터 연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19일 부산에서 당원들과 만나 얘기하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소위 전두환 씨 옹호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하더니 20일에는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주자 토론회로 옮겨붙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총장에게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는 생각이냐? 홍준표 의원은 50대 정치가 있었느냐며 집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 문재인 정부에게 조국 사태와 부동산 빼면 잘했다. 친일파에 나라만 안 팔아먹겼으면 잘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다. 이는 오공을 수호하고 독재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인권 탄압, 야당 탄압, 언론 탄압을 다 했는데에도 정치를 잘했다는 것이냐고 따지자 윤 전 총장은 곡해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우리 보수 정당이 오공과 단절하기 위해 30년 동안 큰 노력을 했다. 오공 시대의 정치가 있었느냐? 독재만 있었다면서 윤 전 총장의 역사인식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윤 전 총장은 자신은 어떤 정부, 어느 정권에서든 효과를 본 것이 있다면 뭐든지 벤치마킹해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인재를 잘 기용해 역량을 발휘하게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는 물론 윤석열 캠프 안에서도 가장 큰 실언이었다. 사과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지만은 윤 전 총장은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총장은 광주에 가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제가 호남 분들을 화나게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국가 지도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비판에서도 전두환 옹호 주장을 굽히지 않고 또다시 해명글을 올린 데 대해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보다는 독단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면서 어떤 이는 전두환 옹호 발언은 제일 큰 실언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 입장에서는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인 언어로 미숙했다는 것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더 일이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했으면 좋겠다며 윤 전 총장의 사과를 압박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비정상적인 언행이 군사 반란의 숙에 전두환 씨를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호남 국회의원 2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권력욕에 사로잡힌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찬양 망언은 윤 후보가 군부 독재의 후예임을 자임하는 것이며
천박한 역사인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수석 대변인이었던 박찬대 의원은 21세기형 전두환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 군복이 사라진 자리에 법복을 입은 전두환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의 전두환 옹호 발언이니 전두환 찬양 망언이라고 하는 것부터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본받을 만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옹호고 찬양이고 망언입니까? 그게 왜 죽일 놈 취급을 받을 일입니까? 정치하는 사람, 더구나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이 정치판에서 정치적인 고려와 파장을 계산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정치 공세가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칠 때 일단 잽싸게 회피하지 않고 맞서고 있다는 것이 우직하고 답답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윤석열이 했다는 말을 몇 번씩 읽어봤어도 전두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점을 배치마킹하겠다는 뜻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A와 B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무개 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죽어서도 눈을 못 감겠다고 한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은인도 있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아주 못됐거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이나 심지어 국가를 망쳐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그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린아이나 마당쇠에게도 묻고 배우려 했다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보든 자기 깐에는 내로라 하는 지도급 인사들, 정당의 수뇌부와 대선 출마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의 이익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인정사정 없이 헐뜯고 깎아내리고 죽이고 싶도록 시기, 질투, 공격하는 조갈딱지를 가지고 무슨 큰일들을 하겠다고 설쳐대는 건지 한 발짝씩 물러서서 보면 한심합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나라꼴이 어디 되겠습니까?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으로 중국인 수천만 명을 죽음과 공포로 내몰았던 최악의 지도자 모택동이 죽자 재평가 작업이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택동으로부터 자신도 심각한 박해를 받고 아들은 하반신 불구가 될 정도의 피해를 받았던 등소평은 모택동의 행적에 대해 공적이 7가지라면 과어가 3가지가 있다. 그를 중국 근현대사의 최고 지도자로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오늘의 중국이 있다고 봅니다. 등소평의 소위 07과3이라는 한마디가 바탕이 돼서 중국의 통치체제가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 질서에 큰 흔들림 없이 발전해 왔던 겁니다. 그때 등소평이 피해 보복을 했더라면 14억 5천만 명의 중국이 지금 어땠을 것 같습니까? 멀리 보고 깊이 보며 가로 세로 높이까지를 다 보는 통찰력이 부럽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분들부터 좀 배워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진짜 고약한 짓만 골라 하다가 들통난 사람, 또 사람과 마주치면 서로 씹는 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